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크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16일입니다. 네, 오후 11시 19분을 지나고 있어요. 우선 오늘 영상에 앞서서 오늘은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가 이제 5주년이 된 날입니다. 네, 단원고 학생들이 그 진도 앞바다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참극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 날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TV 앞에서 진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뭐 지금 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의혹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튼 그 학생들이 그 수학여행을 떠나는 그 학생들이 왜 그곳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참 그 의심과 의구심이 그리고 들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오늘의 영상의 타이틀은 그 온라인 간접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직접 투자만 약 한 4년 정도를 했었어요. 네, 2015년부터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굴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그 무렵 2017년 초 중반 정도에는 이제 트레이딩을 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이제 마진 거래를 좀 했었고요. 하락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이 많은 편인데, 일단 저 말고는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온라인 그 간접 투자, 그러니까 온라인 상품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그냥 거의 그냥 99% 사기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 돈을 남이 대신 벌어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피땀 흘려 가지고 어떤 노동 수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에 성공을 하든지. 근데 이 투자라는 부분들도 상당한 이제 직접 투자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시간과 돈을 할애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수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기준은요,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욕심쟁이 우후훗 네,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일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돈을 누군가에게 수탁을 맡기고 위탁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수익분을 배당을 받는다라는 이런 부분들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돈을 번다라는 이런 어떤 그 관계성도 성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이제 투자의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2018년도 12월 달 그 온라인 그 간접 투자를 이제 처음 접했고, 램벨 캐피탈이라는 거에 대해서 램벨 캐피탈을 제가 접해서, 야 정말 이거 그 대박인 사업이다, 정말 이게 대박인 투자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4개월째, 이제 5개월째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온라인 투자에 대한 이게 상당히 좀 어떤 묘미라기보다는, 일단은 온라인 그 간접 투자도 내가 잘만 고르면 이게 나쁘지 않겠다. 왜? 그냥 직접 투자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그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간접 투자를 조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 분산 투자를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간접 투자 온라인 회사의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이제 안내를 여러분들께 지금 하고 있죠. 직접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했었던 이유나 그리고 이거를 투자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저에게 이렇게 이제 그 연락이 오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소통을 좀 하다 보면 참 그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답답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온라인 간접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안전한 투자라는 거는 정말 없어요. 그거는 아실 텐데 일단은 이것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되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환상의 판타스틱에 젖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램벨 캐피탈을 2월 달에 2월 그 16일 날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내가 정말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투자금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당연히 돈은 아깝죠. 근데 미련은 못 버리고 계속 그거를 막 믿으려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라고 인정을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질 그냥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목이 안 좋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좀 끊어갈게요. 네. 물을 좀 마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목이 확 막히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죠. 그 사기다라고 판단이 지어지면 그거에 대한 것을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이 일단은 미련을 버려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인데, 일단 자기만의 어떤 그 투자의 신념이나 실리나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메모장을 좀 열었어요. 제가 타이틀이 온라인 간접 투자 실패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타이틀을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제 저의 어떤 그 판단, 저의 어떤 생각,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자료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인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사기다라고 판단을 하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즉 미련을 버려야 한다. 라고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사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일단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가 맞아요. 근데 계속 무언가의 어떤 희망회로를 갖고 있고 질질 끌려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 영상을 쭉 구독을 하신 분들은 제가 그 램벨 캐피탈에 실패했었던 그 이유 과장 광고와 그 뭐 MT4라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 네. 일단은 광고를 믿었고요. 그죠? 중국과 중국과 한국의 지하철 광고나 어떤 버스 광고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그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MT4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조작을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믿음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신을 믿잖아요.
그죠? 가족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죠. 그러면 신을 믿는다 하면 종교죠. 종교 이제 종교를 만약에 믿는다. 믿음 뭐 기독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다음에 불교면 부처님을 믿을 것이고, 뭐 등등 이제 뭐 종교와 같다. 이제 종교는 믿음인데 그 종교에 빠지게 되면, 그 믿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 나의 것을 그냥 내어주는 그런 상황들 많이 보이죠. 종교에 빠진 분들 이제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단이나 이런 것들 종교에 빠진 분들은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그냥 가정이 파탄 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이 믿음이 절실해 버리면 믿음이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일단 과정 광고에 믿다 보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게 돼요? 그냥 다 줘버려요. 내 속에 있는 그냥 내장까지 싹 끄집어서 이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몰빵 해버린다. 몰빵 몰빵 이거 절대 금물인데, 근데 저 또한 이것이 이제 해보다가 믿음이 제가 지금 이거 잘못했던 거를 다시 거슬러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100% 신뢰가 돼버린, 100% 신뢰 그냥 120% 신뢰를 한다고 보는 거죠. 저도 진짜 멍청했었던 것 같아요. 몰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몰빵. 그러면 만약에 그게 100% 안전하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고 들어갔을 텐데, 알고 들어갔을 텐데, 뭐가 받쳐지니까 바로 이 믿음이 뒷받쳐지니까 그냥 100% 신뢰를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게 되죠.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몰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을 해본 바, 저는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상당히 전산도 잘 만지고, 그리고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무언가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데, 보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투자할 돈이 있으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뭐 강연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면, 제가 처음 그 11월 달에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광주에서 이제 모 그룹에서 처음 들었는데, 와, 저는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거의 그냥 아빠뻘, 삼촌뻘, 그냥 고모뻘 이 정도예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그래,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일단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금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빚을 내서 몰빵을 해버렸어. 이 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몰빵. 나이가 많다라면 이게 그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템들을 이제 그 좋게 이렇게 이제 과장 광고를 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 사람의 돈을 빨아먹을란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칠란다라고 하면, 뭐를 이 사람들은 뭐를 꿰뚫어 보냐면, 나이가 많으면 뭔가 좀 느려요. 뭐가 안 돼요? 전산이 안 되잖아요. 전산이 안 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게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폭이 넓지 않다거나 한 곳만 이렇게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무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누가? 사기꾼들이. 이러한 것들 이쁘게 만들어 놓은 판을 이렇게 짜놓는 이러한 사기꾼들이 이러한 전산을 못하고, 왜 전산을 못하면 뭔가 빠르빠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저한테 어떤 그 정보를 제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올 때 뭐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오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극초기다는 거. 극초기. 그러니까 369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초기다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극초기. 그러면 극초기에 야 이거 극초기인데 지금 이렇게 극초기에 들어가면 이거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극초기에 들어가서 이게 사기인지 알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게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라는 건데, 그럼 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폰지 게임이에요. 폰지 게임인데 극초기라고 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나도 그러면 그 사기꾼 판을 짜놓은 그러한 사기꾼들의 같은 그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 어떤 투자의 어떤 아이템들, 온라인 회사의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어떤 분석을 할 때 이 회사의 그 뭐라고 해야 돼? 배당, 수익 배당을 준다 하면 그 배당을 준 재원의 아이템의 종류, 그리고 회사의 실체, 그리고 팀의 실체 등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 재원이 나의 어떤 그 기준에서, 나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서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되냐, 설득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거를 운용을 하는 그 회사라면 그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팀들에 대한 실체가 있냐 없냐 라는 거죠. 어떤 그 ICO, 제가 예전에 그 투자를 했을 때, ICO를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제 걸렀으니까요. 투자를 안 했으니까. 이제 백서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서들은요,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글들만 싹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맨 마지막에 파트너나 어떤 팀들이 이렇게 이제 파운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팀의 실체가 비공개예요. 비공개.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 그래서 뭐 보안상 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패스. 그게 뭐가 보안이에요? 누가 여기에 투자를 했고, 누가 이거에 뭐 CEO고 뭐 이런 게 그게 뭐가 비밀일까? 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그 안티글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카페에 백두산이라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백두산. 저는 사실 이 백두산이라는 카페를 즐겨 들어가거든요. 거의 매일 들어가요. 거의. 어떤 아이템들이 요즘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어떤 흐름들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근데 일단은 그 백두산 카페는 대체적으로 이런 금융 피라미드, 그죠? 금융 피라미드라고 칭하잖아요. 이런 온라인 투자, 간접 투자를. 근데 이거는 그 100% 사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걸릴 것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보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위에서 제일 첫 번째 위에서 이 믿음이 생기다 보면 나의 어떤 주장과,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 나의 이렇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어 라고 하는데, 이 반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면 나에게 그냥 그 적대시, 나에게 적이에요. 그냥 내 적. 그냥 야, 내가 이거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인과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멀어집니다. 인과관계가. 특히 이 위에 그 믿음이, 특히 이제 종교에 빠지신 분들, 이 믿음이 이 생긴 분들 몰빵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장 쉽게 그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를 하거나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관계가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이상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제가 죄송합니다. 종교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사이비 집단에 이렇게 빠진 분들, 거기에서 이제 살랑살랑 꼬시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그 종교에다가 모든 것을 다 몰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가 파탄, 끝.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티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티글도 정말 어떤 적합한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한 번은 다시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설령 내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재까지 잘 돌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이 안티글들은 무조건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사기꾼들은 과장 광고를 해서 무언가의 믿음을 주고, 그리고 이러한 전산을 못하고 이러한 무지함을 이용을 해먹고, 그리고 국촉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러 가고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자, 제일 좋은 광고는 뭔 것 같아요?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것이 가장 좋은 광고일 텐데요.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은 이제 그거에 뒷받쳐져 있는 미디어죠.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튜버. 저도 이제 유튜버긴 한데 제가 유튜버를 욕한다기보다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유튜버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왜? 대체적으로 어떤 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좋다 라고 이렇게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 이러한 유튜버들은 조금 걸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투자를 하면 이게 물론 내가 좋아서 투자를 하지만 무언가가 이게 나의 어떤 판단의 미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반론을 제기를 하고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유튜브를 꽤나 많이 보거든요. 꽤나 많이 보는데 좋은 것들도 보고 나쁜 것들도 보고, 그리고 그 유튜버가 어떠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지도 이제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유튜버의 어떤 광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려나? 맞다. 제가 예전에 항상 또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게 있었죠. 강조를 했던 게 글로벌. 자, 글로벌한 사업을 글로벌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그 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뭐 극초기라고 했다 하면 극초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나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투자에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고 그다음에 밴드를 하고 단톡방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이제 소통을 해드리고 이제 뭐가 이제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의논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무언가의 어떤 아이템에 투자를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함께 투자를 하려 하는 유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유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커뮤니티가 구축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 뭐 아무리 극초기다 하고 이러한 어떤 그 뭐 아이템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이렇게 원금을 뺄 수 있는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이 글로벌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느꼈어요. 정말 느꼈어. 제가 그 영상에 보면 잠깐만요. 제 거 이 영상에 보면 그 램벨 캐피탈의 어떤 그 광고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글로벌이 뭔데라는 거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 항상 어떤 그 아이템을 소개를 할 때 그 트래픽 조회를 하잖아요. 트래픽 조회를 하면 제가 지금 그 투자했던 그 트래픽 조회 투자했던 어떤 온라인 회사의 트래픽을 조회를 해보면 자, 이 트래픽까지도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지금 들어오는 방문자가 트래픽 방문자가 85,000이에요. 또 그새 늘었어요. 그새 엄청 많이 늘었어. 그리고 지금 이 아래 국가들을 보면 트래픽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뻐럭이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글로벌합니다. 이게 글로벌이죠. 또 뭔데요? 윈지. 그래요. 윈지를 보면 윈지는 28,000. 야, 이것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윈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방문자도 이만큼. 와, 여기 브라질도 엄청 많이 하네.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 떴나?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거를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브라질이 비트코인 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그 좀 이렇게 됐다라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어제 영상을 했던 문버그도 보면 문버그는 이제 지금 시작한 이제 초창기 어떤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단 트래픽은 적어요. 네, 트래픽은 적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없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트래픽이 없고 미국이 지금 37%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야 사막, 이집트에서 뭘 하지? 인도네시아, 네팔, 그래, 그러네. 그리고 그래, 이것도 한번 봐야지. 처음 투자했던 그 광고를 믿고 몰빵을 했던 램벨 캐피탈. 어차피 자동으로 바뀌니까 5,000 트래픽. 그리고 한국. 일본이 엊그저께 있었는데 일본 전산이 새로 열렸다라는 그 말이 있었던데 그러면 그게 맞나? 일단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글로벌한 사업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로 퍼져 나간다.
퍼진다 라는 거 일단은 좀 걸러야죠. 네. 사실 이제 이 FX 트레이딩도 어디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2018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때 한국에서만 이게 이게 한국에서만 사업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 저는 아마 투자를 안 했었지 싶어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외국에서부터 모멘텀을 일으켜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지금 글로벌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니까. 제가 이 투자에 대해서 정말 이런 간접 투자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라고 제가 처음에 제 채널에 딱 들어오면 바로 메인에가 떠요. 간접 투자, 펀딩, 핀테크, 온라인 네트워크, 마케팅, ITMC 유의사.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걸러간다면 그래도 일단은 내가 판단해서 투자를 했던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실패 퍼센트를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좀 리스크를 줄이지 않을까? 이게 리스크 관리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어떤 아이템이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데 분석을 해주라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싫다고 이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제가 그냥 투자를 안 하지 그거에 대해서 뭐 안티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제 안티글을 올리지는 않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전달해 줬던 사람에게 말씀만 드리지. 근데 이제 이런 안티의 어떤 아이템에 대한 안티글도 이제 좀 올려볼까 해요.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구심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사기다 라는 게 아니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또 같이 또 해볼까 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한번 저와 이제 소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